네, 북한의 이 같은 일련의 도발들 결국 7차 핵실험으로 가는 수순이라는 분석이죠. 그 시기를 두고는 아직 의견이 분분한데 오늘 뉴스인 뉴스 이 시간에는 왜 이 7차 핵실험에 주목하게 되는 건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조현진 KBS 해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자, 조 의원, 그럼 먼저 일단 그 북한의 그동안의 핵 관련 움직임 과정부터 점검을 해봐야겠죠? 네, 북한이 처음 핵실험을 시작한 게 2006년이었거든요. 네. 이후에 11년간 이제 6차례 핵실험을 실시를 했는데 6차례 가운데 1, 2, 3, 5차는 핵 분열을 이용한 원자탄이었고 네. 4차, 6차는 핵 융합 반응을 이용한 수소탄 계열의 실험이었어요. 네. 이 6차 핵실험으로 한 50킬로톤 위력의 이제 수소탄을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전략 핵무기 능력을 갖췄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고요. 네. 그 2017년도에 화성 15형도 발사를 하면서 이제 ICBM까지 발사를 했으니 그렇죠. 핵무력을 완성했다 이렇게 북한이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2018년 4월에 당시 이제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자발적으로 핵실험장 폐기하고 이제 핵실험 ICBM 발사 앞으로 안 하겠다 이렇게 모라토리움을 선언을 그렇죠. 했죠. 그러다가 이제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이 결렬이 됐고 갑자기 결렬이 됐고요. 예. 그러다 이제 올해 들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다시 발사하고 또 폭발했던 풍계리 핵실험장을 복구하는 그 정황이 포착이 되면서 네. 이제 7차 핵실험 실시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상황이 흘러온 겁니다. 그 과정을 보면 이제 6차 핵실험까지 했지만 중단 안 하겠다는 선언까지 했는데 네. 물론 국제전세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긴 했지만 그렇다면 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하려는 걸까? 근본적인 이유부터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군사적으로 보면 네. 작년 1월에 북한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작전 임무의 목적과 대상에 따라 다양한 수단에 적용할 수 있는 전술 핵무기들을 개발해야 한다. 이렇게 네. 말을 하고 5개년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그 네. 내용을 보면은 핵무기의 소형화와 전술무기화 촉진, 초대형 핵탄두 생산, 핵 잠수함, 수중발사 핵무기,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목표를 달성하려면 핵실험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7차 핵실험은 전술핵, 그러니까 좀 소형화, 경량화된 핵폭탄의 위력을 검증하는 실험이 될 것이다. 전문가들이 대체로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핵무기 생산 능력을 우리는 갖췄다. 이제 그거를 좀 더 다양하게 무기 실전화를 하겠다. 뭐 맞습니다.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었고 이게 이제 7차 핵실험으로 이제 입증이 돼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러면 자, 이 예상대로 7차 핵실험으로 북한이 이런 여러 가지 또는 전술핵 능력을 갖췄다는 게 입증이 된다면 그 다음에 또 수순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북한 핵무기 능력이 의견은 분분한데 네. 대체로 한 직경 60cm 정도의 네.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네. 이 정도면은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정도에는 장착이 가능해요. 많이 소형화가 됐다는 얘기네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소형화를 해서 한 절반 정도 수준, 30-40cm 정도 수준으로 줄이면 네. 줄일 수 있으면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소형 SLBM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요격 회피 성능을 가진 신형 전술 유도탄이라든지 네. 극초음속 미사일 등의 탑재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MIRV라고 하는데 네. 다탄두 각계유도 핵미사일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여러 개의 탄두를 장착을 해서 네. 이제 이 탄두가 이제 하나로 날아가다가 분리가 되면서 여러 개의 표적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발사체는 미사일인데요. 하나인데 직접 떨어뜨리는 건 이제 여러 가지 그렇죠. 한꺼번에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 방어하는 측에서 요격이 힘들어지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 7차 핵실험이 이제 성공을 하게 되면 상당한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런 예측도 있어요. 이번에 소형 원자탄이 아니라 대형 수소탄을 실험할 수도 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미 이제 소형 원자탄은 넘어서서 그 다음 단계로 또 북한이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더욱 7차 핵실험을 집중해서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거군요. 네. 그러면 자, 이런 움직임들을 결국 지금 국제적인 세 속에서 이 정치 외교적인 의미도 좀 따져봐야겠죠. 북한에 그렇죠. 이렇게 하는 이유요. 일단 만약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실시한다고 하면 일단 자기들이 약속했던 핵실험 유예 모라토리엄은 이제 공식적으로 파기가 되는 그렇죠. 거고요. 그다음에 북한이 계속해서 핵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다 이런 것을 이제 천명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이게 북한의 목적이 뭐냐면
결국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와 미국의 그 한반도 평화의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잖아요. 그렇죠. 이 목표 자체가 흔들리는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이 심각한 거죠, 사실. 자, 지금 이게 당장 이게 결국 핵실험을 결국 못하게 하는 게 지금 중요한데 당장 이제 마땅한 해법이 없는 게 문제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 하느냐에 지금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건데, 그렇죠. 3월에 아까 이제 이 핵실험 정황이 포착이 됐다고 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4월에 북한의 주요 기념일이 몰려 있으니까 4월에 할 것이다. 네. 5월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니까 5월에 할 것이다. 계속 예측은 좀 빗나가고 있었어요. 예측을 했는데 다 네. 빗나갔죠. 그래서 지금 한미 정보 당국은 일단 북한이 핵실험 준비는 다 마무리된 것 같다. 네. 언제 할지 시기 조율만 남았다라는 판단인 것 같고요. 네. 이제 최근에 나온 게 중국 당대회 끝나고 미국 중간 선거 그 사이 기간, 네. 그러니까 11월 7일이죠. 8일이 그 중간 선거니까 네. 그때 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와는 있는데 북한이 항상 예상한 시점에 그렇죠. 도발을 한 적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북한 내부 정치 상황이라든지 또 기술적인 문제, 이번에 ICBM도 지금 가다가 그렇죠. 떨어졌다는 얘기도 네. 있고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일정을 예측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강대강 구조가 좀 깨져야 되는데 결국엔 뭔가 극적인 반전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좀 많이 답답하네요.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현진 해설위원이었습니다.